안녕하십니까. 호남대학교 백남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은 4가지로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이제 국내에서 저희 AI 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고 있고 미래 교육에 대한 방향을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미래 교육은 어떻게 갈 것인가, 이제 그 부분을 소개를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과거는 과연 AI 교육을 어떻게 했으며 여성의 현장들은 어떻게 저희들이 진행했는지, 이스라엘의 리더십과 또한 미국의 또한 리더십들을 만나서 교육에 대한 현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또 우리가 이제 오늘 주제가 여성 혁명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혁신에 대한 부분, 또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제가 이제 그러한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또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했는지, 이제 현장에서 경험한 내용들로 교육 현장에 대한 사례와 성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번째는 그 적용 사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성과물을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핫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그룹은 지금 2군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AI 응용에 대한 건 굉장히 발달됐는데 과연 우리의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이 되느냐. 그랬더니 AI 응용은 어느 정도 미국과 우리나라하고 별반의 차이가 없다고 합니다. 허나 AI의 원천 기술은 여전히 영국과 미국에 우리가 아직은 뒤처져 있는 상태이고요. 객관적인 자료로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객관적인 자료는 저희가 2군에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보합동부처에서 이제 발표한 AI 미래 교육에 대한 제시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방향성에 대해서 보시면 인재상, 학습 환경, 정책 과정인데요. 이 중에서 인재상에 대한 감성적인 창조 인재, 이 코드는 사실은 여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두 번째 제가 발표를 드리고 공유해 드릴 내용들은 혁신인데요. 과연 이제 그러한 혁신들은 구현을 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혁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으로 보시게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우리가 AI가 이제 적용이 되고 응용이 되면 뭐 변호사 직종이 없어질 것이다, 보건 아바타가 생긴다, 당당하지만은 거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어떠한 판단이나 그러한 역할은 우리 인간이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 굉장히 저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소통, 창의, 전략적인 의사결정, 이 부분은 인간이 해야 할 가장 큰 일자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러한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 사례에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대인 소통의 부분에서 여성들이 굉장히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는 것들을 간과할 수가 없습니다. 교양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인문사역적인 어떠한 우리가 인품과 소양과 그러한 창의적인 사고들은 인문학에서 우리가 많이 되는데요. 이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저희가 알 수 있고요. 이미 많은 교육자들과 많은 현장에서 우리가 강조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윤리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섬세함, 또한 저희들에 대한 가정에서의 또한 돌봄, 이러한 과정에서는 굉장히 응용력이라는 것들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자료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놓친다는 것은 굉장히 저희가 사실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또 제가 많이 듣습니다. 현장에서 온라인 컨텐츠, 학생들이 좋아하는 거는 여자 교수들, 여성들이 강의하는 것들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섬세하게 강의를 해줄 수가 있고요. 전체적인 어떤 디자인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더 가시적으로 학생들한테 더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들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온라인 교육에 대해서는 상당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이제 저 에듀테크 이제 교육에 대한 것들의 사례가 이제 나올 건데요. 에듀테크 시장 규모가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다는 거는 저희가 확연합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어떻게 전략을 세울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저희에게 숙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굉장히 많이 얘기하죠. 디자인 띵킹. 뭘 디자인하라는 거죠?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교육의 현장이나 연구의 현장을 가지고 왔었을 때 과연 디자인 띵킹은 나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디자인 싱킹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영역에서 자기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툴을 가지고 어떻게 구현을 할 것인가. 이게 디자인이 되고 구현이 됐을 때 우리는 혁신이란 말을 감히 쓸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디자인 싱킹에도요, 세 가지 분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테크놀로지에서, 사람 간에서, 비즈니스 간에서. 우리가 지금 혁신이라는 가장의 중심은 어떠한 경제적인 성과를 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의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만족도, 학생들이 성취되었다는 그러한 만족감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혁신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나누게 되는데요. 이러한 세 분야, 테크놀로지도 마찬가지고 이 가장 코인, 핵심에 있는 인터섹션은요,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혁신이라는 부분이죠. 굉장히 파워가 갖는 그런 이노베이션이죠. 자, 이제 지금 이 부분은 좀 과거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터에 이스라엘 혼자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럭키하게 드보라라는 이스라엘 최초 여성 보좌관, 그 연세가 많으신 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분께서 너무도 네트워크가 잘 돼 있으셔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와이즈만의 연구소, 이분은 제가 따로 이제 메일을 드려서 찾아갔고요. 대부분 최초 아얄라 여성부 장관 판사를 만났고 이분들이 거의 한 80세 가까운 분이셨습니다. 대법원 이제 여성 판사분요. 그다음에 이제 드보라 분께서 그 부자관이셨던 분은 정말로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셨습니다. 사실은 미혼모들 또 고아들을 돌보는 그 사업을 그 정치의 백그라운드를 통해서 굉장히 좀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럼 이제 금융계를 한번 가볼까요? 금융계에요. CEO들이 보통 여성들이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차세대 여성공학인 한 친구를 만났어요. 트레이딩을 하는 친구였어요. 상당히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융공학이죠. 근데 거기에는 여성 자기 하나라 그러더라고요. 아직까지 거기는 레어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말했던 듯이 컨텐츠, 그러한 알고리즘, 이러한 원천 기술에 대한 그런 파워를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기로 진입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냥 티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YGX라는 거는 저희 학교의 브랜드 모델이에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4차 산업도 됐고요. 이 모델 기반에 제가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YG 디스커션. 그러니까 티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지금 조금 있다가 이제 토론을 할 텐데요. 토론하는 강의의 형식을 바꿨습니다. 여성? 네. 기존에 있는 틀에서 계속해서 남성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강점, 기능, 그런 것과 같이 손을 잡으셔요. 내가 이거 하는데 너희 해줄래? 라고 하신다면 이게 더 만들어진 우리의 상생의 효과가 우리로 인해서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것들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요 예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한번 이걸 실험을 해봤습니다. 보통 수학을 학생들이 되게 싫어해요. 특히 지수함수는 어려워요. 그런데요, 제가 지난해 온라인 하니까 굉장히 자유자재로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했습니다. 처음부터 지수함수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자, 당신들이 암 환자의 진단하는 의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라마에 나올 듯 학생 암 환자인데 당신은 6개월 살아요 라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모델링부터 먼저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지수함수를 설명을 했습니다.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강의 평가는 별로 수치적인 건 별과 효과가 없었는데 마지막에 써줬던 그 글은 그 끝에 그 주관식으로 써줬던 거는 뭐 한두 개, 세 개 뭐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던 내용들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 내용들이 질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강의 평가의 항목이 좀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쓰면 조금 다르게 교수님한테 표현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마지막 한마디가 저한테 그동안 이제 그 고민했다는 것들에 대한 이렇게 보상을 받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했던 것 같습니다. 예.